164번 720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30까지로 할 때 약수의 개수가 30개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로그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같은 미세의 로그의 덧셈이니까 로그를 하나 모은 다음에 진수끼리 곱하기겠죠. 그럼 A1, A2, A3 쭉 곱해서 A30까지. 결론은 720의 양의 약수의 곱을 계산하라는 뜻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우리가 6의 약수를 구하라면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죠. 근데 맨 끝에 있는 1과 6을 곱하면 그 값이 6이 되죠. 그리고 2와 3을 곱해도 그 값이 6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 양의 약수가 4개인데 그 중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하면 6이라는 약수가 나오기 때문에 짝지어져서 곱해지는 6의 개수는 총 2번이죠.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20을 720의 약수를 쭉 나열하게 되면 A1부터 A2, A3 쭉 해서 A29, A30 이렇게 나열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맨 앞에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배열했다고 친다면 맨 앞에 있는 A1과 맨 끝에 있는 A30을 곱하면 이 값이 72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작은 A2와 두 번째로 큰 A29를 곱해도 720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총 720의 약수 30개 중에서 2개씩 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15번의 720이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A2부터 A30까지 모두 곱하라는 얘기는 720이 15번 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거기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로그 1을 붙인 겁니다. 그럼 15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15 곱하기 로그 2에 720을 소인수분해합니다. 그럼 총 2가 4번, 3이 2번, 5가 1번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다음에 남은 건 로그의 계산이겠죠? 로그의 진수들이니까 하나씩 떨어뜨리면 로그의 덧셈으로. 그럼 첫 번째는 4가 앞으로 떨어지고 60이 되는데 로그 2에 2니까 1이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플러스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15랑 곱해지면 30 로그 2의 3 플러스 15 곱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괜찮겠죠? 자, 이제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 2의 3의 값은 모르겠네요. 로그 2의 5도 모르겠고 문제 조건에 보면 로그 10이라는 미을 취하고 있는 값들은 알고 있어요. 미변환수라는 얘기죠. 그럼 60 더하기 30 곱하기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 플러스 15 곱하기 로그 10의 2 플러스 로그 10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은 나와 있는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로그 5의 값이 안 나와 있네요. 근데 말씀드렸는데 로그 5는 웬만하면 사용로그 할 때는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로그 5는 로그 10의 2분의 10과 같고 이걸 로그의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분리하게 되면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가 돼서 결론은 1 빼기 로그 2가 됩니다. 외우세요. 로그 5는 1 빼기 로그 10의 2를 말한다. 그러면 1에서 0.30을 뺐으니까 0.7이 되겠죠? 로그 5의 값은 0.7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세 개 값을 이제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주어진 문제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165번 문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의 값의 곱을 구하랍니다. 근데 가를 보니까 상용 로그인데 가우스를 붙여놨죠? 보통 이렇게 상용 로에 가우스를 붙이면 이 상용 로 값의 정수, 지표를 말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가우스 로그 x는 로그 x의 정수 부분.
다음에 로그 365의 가우스를 붙이면 로그 365의 가우스 정수 부분을 말합니다. 결론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로그 365의 정수 부분이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로그 365의 정수 부분이면 로그 365는 여기 있는 진수가 세 자리 숫자죠. 따라서 365인 이 진수값은 두 자리 지표값이 2인 정수가 2인 로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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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되는 숫자겠네요. 따라서 로그 x의 정수 부분도 결론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우스 로그 x의 값도 정수 부분이 2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로그 x의 범위는 2 이상 3 미만인 숫자가 되겠네요. 자, 이게 가에서 얻어낸 힌트였고, 이제 나를 봅시다. 근데 나는 저런 표현이 언제 썼었냐면, 그 가우스의 소수 부분, 우리가 가수라고 그랬었죠? 그 가수 부분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전체 로그 값에서, 로그 x의 세제곱이라는 전체 로그 값에서 그 로그에 가우스를 붙이면 정수 부분이죠. 그럼 전체 숫자에서 정수를 빼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뭐가 남냐면 소수가 남네요. 가수 부분이 남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나에서 말하는 거는 로그 x 제곱, x 세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는 뜻이네요. 이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두 사행 로그가 소수가 같다는 뜻은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좀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일정하게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두 로그를 빼게 되면 소수는 지워지고 정수만 남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걔를 빼게 되면 이 값은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정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직접 뺄셈을 하다 보니까 같은 미세의 로그에 뺄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볼까요? 마이너스 앞으로 떨어뜨리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3도 앞으로 떨어뜨려 보면 3로그 x가 되겠네요. 3로그 x에 로그 x를 더하면 4로그 x가 되죠. 이 4로그 x 값이 정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로그 x가 우리가 위에서 적당히 범위를 구하는 거 있었죠? 로그 x의 범위는 2 이상 3 미만. 근데 거기다 4를 곱해야 되니까 8 이상 4로그 x는 12 미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찾는 거였죠? 정수 찾는 겁니다. 따라서 4로그 x의 값은 8 이상 12 미만의 정수값이니까 8이거나 9거나 10,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 x의 값은 4분의 8,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x의 값은 이 로그를 지수로 바꾸게 되면 10의 4분의 8제곱, 10의 4분의 9제곱, 10의 4분의 10제곱, 10의 4분의 11제곱 이렇게 해서 x값이 나오고 이걸 곱해서 이제 지수를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166번 문제. 1번과 2번이 전부 다 그 원리합계 관련된 문제 있죠?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개념적으로는 원금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율을 R%라고 합시다. 그 연수 N년이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원금 A가 매년 R%씩만큼 N년 동안 금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후에 금액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A가로 1 플러스 100분의 R에 N제곱 이렇게 써줬었고 만약 일정한 비율 R%로 계속 꾸준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A가로 1 마이너스 100분의 R에 N제곱 이렇게 써줬었네요. 그쵸? 이 구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어느 자동차의 신차 가격이 1,000만 원이고 중고차 가격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금액이 하락하겠죠. 10%씩 원래 금액의 10%씩 하락한답니다. 이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에 10년 후에 이걸 팔려고 해. 그럼 그때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이 금액대로 계산해 본다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당연히 아까 우리 했었던 거죠. 원금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n제곱. 근데 지금 n제곱은 10년이니까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이제 10년 후에 이 자동차 가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적당히 여기다 뭐 취하냐면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네, 사용록을 취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분리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조금만 식을 정리해 볼까요? 로그 1,000만. 자, 이게 곱셈이기 때문에 로그에 덧셈으로 분리되죠? 덧셈. 그다음에 로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하락을 하는 거네요. 증가가 아니고 당연히 돈이 하락하겠죠. 덧셈이 아니고 뺄셈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럼 1-100분의 10. 그럼 100분의 90 약분하면 10분의 9죠. 10분의 9의 10제곱이니까 10이 앞으로 떨어지고 10분의 9.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럼 로그 1,000만이면 로그 1,000만은 10의 7제곱이니까 7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9. 로그는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10 1이 되겠네요. 됐었나요? 근데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7 마이너스 0.458이 나와요. 자, 그 값을 계산했더니 6.542가 되겠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로그 한 다음에 이 값, 그렇죠? 내가 계산해야 될 저 값을 네모라고 합시다. 저 네모는 6 플러스 0.54인데 0.542 값이 문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 플러스 로그 3.48 로그 6이라는 거는 10의 6제곱 더하기 로그 3.48이므로 따라서 얘는 로그 3, 4, 8 한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붙겠네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금액은 348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번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셀로판으로 코팅된 어떤 유리 한 장을 빛이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20% 줄었는데요. 아까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벽이 있고 네, 벽입니다. 벽이 있고 이 벽에 빛이 투과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A만큼 빛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이 셀로판 코팅지는 처음 빛의 양의 20%만 통과시킨답니다. 20%가 줄어든답니다. 그럼 20%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제로 몇 퍼센트가 통과된다는 얘기죠? 80%가 통과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겠죠?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빛은 A에 1-100분의 20 해서 이 전체 빛의 양의 80%만 통과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그 다음을 통과할 때는 또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A 곱하기 100분의 82 제곱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원래학기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최초의 빛의 양을 A라고 치고 1-100분의 감소하는 비율 20%. 총 몇 장을 통과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N장이라고 합시다. 총 N장을 통과하게 되면 N장 후에 N장을 통과한 후 빛의 밝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밝기가 처음 빛의 밝기의 25%가 되는데요. 100분의 25가 된다.
네, 이제 AA 약분하시고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양변에 상용목을 취해서 위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는 숫자를 잘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68번 문제. LCD 패널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의 연간 생산량 P는 다음과 같답니다. 이 식을 보면 P는 2 곱하기 A의 K제곱 곱하기 B의 1-K제곱. 이 문제에서 원하는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P 값은 연간 생산량이에요. 여기 있는 A 값은 인력 투입량. 여기 있는 B 값은 자본 투입량. 그렇답니다. K는 그냥 일반 상수고요. 자, 근데 올해 인력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을 조사해 봤더니 10년 전보다 각각 2배, 4배가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3.125배가 증가했답니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저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은 그냥 10년 전 관계식이라고 칩시다. 이 앞에 이제 10만 붙이면 됩니다. 10년 전 연간 생산량, 10년 전 인력 투입량, 10년 전 자본 투입량을 각각 P, A, B로 본다면 그럼 현재는 이 P 값이 연간 생산량인데 문제 보시면 연간 생산량이 10년 전 P 값에 비해서 3.125배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현재는 3.125P가 되겠죠. P의 이 정도 배수가 된 거니까. 는 2 곱하기 A 값 10년 전 인력 투입량에 지금은 2배가 됐다네요. 그럼 2A의 2배니까 2A고 여기는 인력 투입량의 K제곱배는 A만 하는 게 아니고 인력 투입량 전체 K제곱 하는 거니까 이렇게 K제곱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B는 10년 전보다 4배, 그럼 4B가 되겠네요. 그게 1-K.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럼 2 곱하기 2의 K제곱 곱하기 A의 K제곱 곱하기 4의 1-K제곱 곱하기 B의 1-K제곱. 자, 근데 좌변에 보면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P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변을 보니까 이 P라는 게 누구였냐면 얘랑 같죠? 2 곱하기 A의 K제곱 곱하기 B의 1-K제곱. 근데 우변에 보면 여기 있어요. 2 곱하기 A의 K제곱 곱하기 B의 1-K제곱. 요거 세 개를 모으면 결론 이게 P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좌변에 있는 P와 우변의 P를 이렇게 약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세 개항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좌변식을 정리해보면 3.125는 2의 K제곱에 4의 1-K제곱인데 4의 1-K제곱은 2의 2-2K제곱이죠. 그럼 얘랑 같은 밑끼리 곱했으니 지수를 덧셈하게 되면 2의 2-K 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숫자 좀 복잡하니까 이제 이 다음은 이제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그럼 로그 3.125는 2-K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2-K가 떨어지고 로그 2의 값인데 로그 2는 0.3이라고 되네요. 곱하기 0.3 이렇다 뜻이죠. 오른쪽은 크게 문제 없는데 이제 로그 3.125를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 3.125는 로그 1000분의 3125고 얘를 약분하면 로그 8분의 25까지 약분이 됩니다. 근데 8분의 25면 로그 5의 제곱 2로그 5죠. 2로그 5 빼기 로그 8 3로그 2. 근데 아까 좀 전에 문제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로그 5의 값은
상용 로그를 다루는 동안은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2 가로 1 마이너스 로그 2 빼기 3 로그 2 분배 보면 2 마이너스 2 로그 2에 3 로그 2를 뺐으면 했으니까 5 로그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정리 다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시면 좌변인 로그 3.125는 결국은 얘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2 마이너스 5 곱하기 로그 2. 근데 로그 2는 0.3이죠. 문제 나와 있으니까요. 0.3. 그 값이 우변 값인 2-k 곱하기 0.3과 같더라. 이 식을 정리해서 k 값을 구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169번 문제. 이 문제가 위에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는 168번이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죠. 이 문제는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비교하려면 기준이 필요할 텐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 네 번째 줄에 집안 A의 유효 수직 응력은 집안 B의 유효 수직 응력의 1.44배랍니다. 그럼 누가 기준이냐면 B가 기준이죠. A가 B의 1.44배니까. 그렇지? 그럼 기준이 되는 B를 그냥 최초에 있는 이 식이라고 봅시다. 집안 B. 집안 B식을 예로 본다면 집안 B를 먼저 읽어볼까요? 쭉 읽어보면 집안 B의 유효 수직 응력 발음이 잘 안되죠? 유효 수직 응력 걔를 문제에서는 S라고 불렀어요. 됐네? 그리고 저항력은 책에선 R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집안 B의 상대 밀도는 D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이제 적절히 식에 이용하면 뒷값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5%니까 직접 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65. 퍼센테이지라는 건 단위는 빼고 앞에 있는 숫자만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65는 마이너스 98 플러스 66 곱하기 로그 루트 S 분의 R. 이게 집안 B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집안 A에 대한 관계식을 써보면 집안 A에 대한 상대 밀도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 상대 밀도를 그냥 책에 나온 대로 D라고 합시다. 모르니까요. D. 마이너스 98 플러스 66 곱하기 로그 여기를 잘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유효 수직 응력의 루트를 씌운 값이죠. 근데 A는 B의 유효 수직 응력의 1.44배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1.44S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A는 B의 저항력의 1.5배를 갖는답니다. 그럼 그냥 R이 아니고 1.5R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뒷값 구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위아래 숫자를 보니까 빼면 98, 마이너스 98도 지워지고 로그에 뺄셈이 되기 때문에 뭔가 약분도 좀 될 것 같고 빼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D-65는 얘는 지워지고 66으로 묶을 수 있죠? 66 곱하기 로그 하는데 로그에서 로그를 빼게 되면 이쪽 진수에서 이쪽 진수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뒤쪽에 있는 이 진수는 역수로 곱해질 테니까 루트 1.44S 분의 1.5R 곱하기 저수의 역수 R분의 루트 S가 됩니다. 약분이 이루어질 테고 여기 루트 S와 루트 S가 지워지겠죠. 루트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65의 값은 66 곱하기 로그 1.2분의 1.5입니다. 1.2분의 1.5 그럼 12분의 15고 다시 약분하면 4분의 5가 되겠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로그 5는 다시 아까 배운 것처럼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4는 2 로그 1을 말하겠네요.
로그 4는 2 로그 2. 자, 이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66 곱하기 로그, 상용로그니까 어쨌든 10이 나오는 게 보기 좋아서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합니다. 그럼 8분의 9가 될 테고, 얘는 66 곱하기 8분의 10이 될 테고, 얘는 66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8이니까 3 로그 2. 뭐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랑 문제 조건에 맞게 로그 2 값은 이제 숫자에 나와 있죠.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 마무리하시면 뒷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